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으로 돼서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와가지고 현재는 역배열된 상태로 횡보하고 있어요. 하늘색 후행스팬 주가 캔들 자체도 역배열된 상태로 횡보는 하고 있습니다. 주가 캔들을 보면 하지만 지난번에는 상당히 깊게 조정이 나왔어요. 3070 구름대 상단 딛고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좀 약했어요. 약한 관계로 다시 한번 재차 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구름대 상단입니다만 이번에는 좀 높았어요. 3134 정도 됐나요? 그리고 3일째 반등하고 있는데 기준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일단 상승 모양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후행스팬 아직 주가 캔들 아래에 있어서 하락 모양이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거의 다 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밥이 다 되지 않았나 싶고 언제 상승 진입하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현재 보면은 지난번에까지는 제가 이게 하락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하락 채널을 일단 하락 채널 벗겼습니다. 위에 추세 라인을 벗겼고 양봉으로 벗겼고 전에는 음봉으로 살짝 벗기들 말았는데 게다가 중요한 거는 아래 하단이 하락 채널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점이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짧게 그리면 좀 더 삼각형에 가까운데 삼각 수렴형으로 바꿨는데 아무래도 상승 삼각형 모양에 좀 더 가깝습니다. 가깝고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할 건지 언제 식사종이 올릴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아까 아직은 50 아래 있어요. 50 위로 올라오고 다 상승 모양을 갖추면 그때는 뭐 예측하는 게 아니고 중계방송을 저는 사실 시황이라 중계방송이긴 한데 살짝 한번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약했는데 이번에 코스닥이 확실하게 저점이 높아졌어요. 저점 높아졌고 여기 보면 코스닥도 고점 연결선을 베꼈어요. 이 고점 연결선이 코스닥이 더 확실하게 베낀 것 같아요. 이렇게 베꼈잖아요. 저점 연결선은 이렇게 삼각형인데 삼각형 만들고 위로 벗기는 모양. 물론 이렇게 되면 눌렸다 갈 수는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눌렸다 갈 수는 있지만 이미 코스닥도 상승 준비를 끝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조금 도와준 측면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보니까 기준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깨면서 조정장에 진입한 거를 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깼다기보다 갭으로 깨고 돌파를 또 했으니까 양봉이 나온 거죠. 갭으로 깨고 돌파해서 제자리로 찾아왔고 물론 나스닥 이게 뭐 상승장으로 바로 갈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깊은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조정장이 이어지더라도 코스피는 이미 조정을 충분히 마쳤으니까 나스닥이 조금 그렇죠. 약조정이나 뭐 행보만 해주더라도 코스피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생각입니다. RSI는 아직 50위로 못 올라왔어요. 국고채 10년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이 오늘 음봉이긴 한데 상승은 했네요. 국고채 10년물 결국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건데 이거는 뭐 한국은행 얘기인데 국고채 가격이 바닥은 잡았습니다.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 금리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끈질깁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점은 일치하고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삼각형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 되면 올라가는 걸 접은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못 들고 있긴 합니다. RSI는 50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락하고 뭐 올라가고 그러면 다 상황이 끝난 거니까 아직은 상황이 그렇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유가입니다. 유가는 63달러, 유가는 물가고 물가는 안정돼 있다. 65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보니까 확연하게 나오는데요. LRS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R스퀘어드, 이게 박자가 맞는 거거든요. R스퀘어드가 이렇게 꺾이면서 LRS 올라가다가 R스퀘어드 올라올 때까지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됐습니다. 이거 RSI나 아직 50 미만이긴 한데 MACD 오실레이터 거의 음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지표도 상승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캔들 자체도 21선 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합이 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만 올리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골든 크로스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장기가 골든 크로스로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한번 볼까요? 팬데믹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장기 이평이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데 팬데믹 때는 약간 굴곡이 있었어요. 굴곡이 있었고 이 정도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한번 꺾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 꺾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만약에 떨어질 거였으면 이번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뭐든 확실치는 않은데 여러 가지로 보면 밥은 다 됐다. 이제 종만 올리면 된다. 그러면 수급을 살펴볼게요. 수급 보면 4월 초에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바닥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6월 초에 팔아서 조정에 들어갔고 그리고 최근에 또 팔았습니다. 팔아서 바닥을 만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만들었으니까 사서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버티고 있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팬데믹처럼 좀 더 음봉이 될 수도 있겠는데 조정 기간을 이따 주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월봉은 괜찮고 주봉 볼까요? 제가 팬데믹은 셌습니다. 12개, 13개째 상승했는데 저는 여기서 6월 말 정도부터 조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부터 캔들을 세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1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팬데믹보다는 2주 정도 부족해요. 2주 정도 부족한데 11주니까 13주째랑 2주째니까 2주 정도 부족한데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10주선을 계속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보다는 2주 정도 부족하지만 조정은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았다. 11주면 거의 두 달 반 되는 거예요. 두 달 반.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고점이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 전에 건 빼고 고점이 3210 사실은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 3212더라고요. 12에서 고점이 쌍고가 나왔어요. 쌍고가 나왔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하면 이거는 이제 하락 채널은 싸그리 무시하고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해서 상승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3212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1차 식사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여기 3288 돌파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파이널이죠. 파이널 식사종이 되겠고 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3288까지 기다려도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3212가 식사종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12포인트니까 언제든 뚫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가 뭐 곰곰이 생각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음봉거래는 좀 작아요. 양봉거래가 크고 여러 가지로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벌어져야 될 텐데 좀 더 줄을 수도 있겠지만 벌어지려면 이게 다행히 또 중심선 위로 올라서서 위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준을 정해놓고 돌파할 때마다 사실은 세 번 종이 있어요. 3212 미리 말하면
다음에 3243, 3288 이렇게 세 차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볼 거예요. 삼성전자가 안 떨어지고 버텼습니다. RSI 다시 올라갔고, 삼성전자 또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게 완전히 올라섰다고 보기 힘들어요. 어제 오늘 좀 막혔거든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SK 하이닉스는 하락 채널을 살짝 벗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튼 일단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롱숏이 걸릴 것 같은데 HBM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뭐 견조한 흐름만 계속 이어가고 있고 KB금융 신한지주는 여전히 역별돼서 이번에 은행주가 시작이 좋지 않네요.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흐름이 좋습니다. 상승 모양 갖추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양봉을 드디어 세워서 정배를 시켜놨거든요. 상승 모양 갖춰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뒤따를 것 같은데 아직 미래에셋증권보다는 한 템포 느리다고 보고 있고 삼성물산 상승 모양을 갖췄네요. 갖췄고 한국전력은 아직 역배열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계속 가고 있고 삼성중공은 좀 쉬었고 크래프톤도 바닥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배열돼서 하락 모양입니다. 셀트리온 하락세. 카카오도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네이버가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상승 모양 갖췄다고 보기 힘들어요. 삼성 SDI 역배열 하락세. LG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죠. 현대건설, GS건설주 여전히 하락세예요. 약간 반등했는데 LIG 넥스원 하락 모양입니다. 아직은 하락 모양이고 현대로템만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KT 누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놨는지 원망스러운데 어쨌든 하락세입니다. 그 다음 SK텔레콤 양봉 나왔지만 하락세에 있는 거고 대략 종목의 흐름은 그렇고요. 고퍼스가 약간 몰락하는 모습이죠. 이제 전환선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RSI 쌍봉 모양이고 구름대 하단에서 좀 밀리는 모양이고 레버리지가 구름대 상단에서 구름대에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렇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보니까 8월 11일까지 샀다가 사실은 8월 1일부터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8월 1일부터 좀 팔았어요. 2조 정도 팔아서 이게 바닥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사고 있고 기관이 그동안 조금 팔았어요. 그동안 팔았고 개인도 좀 팔았고 결국은 기타법인이라는 데가 샀는데 기타법인이 어디냐면 법인인데 펀드나 이런 거겠죠. 기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콜옵션 볼까요? 지금 옵션 만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누적 금액으로 하니까 콜옵션이 15,000계약 양매수죠. 콜풋은 볼 것도 없어요. 항상 양매수니까 거의 풋 좀 팔았는데 역시 양매수. 그래서 선물을 제가 안 하고 지나갔네요. 선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또 오늘은 선물을 또 팔았네요. 외국인이 오늘 선물 팔았고 모양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하면 확실하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게 좀 빨리 풀리면 근데 이게 또 확실해지면 그것도 사실 이미 끝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차트가 그래도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아직까지는 수급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로 누르면서 옵션은 양매수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조정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인데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좀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 2, 3, 4, 5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
콜옵션이 살짝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다시 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눌리질 않았어요. 눌리질 않고 올랐었고 꼬리가 있는 모습이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또 지켜봐야죠. 그렇고 풋은 다시 또 하락했거든요. 뭐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콜이 모양이 좀 그렇긴 하네요. 콜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5번 떨어졌으니까 이게 저는 쌍바닥 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밀어 올렸거든요. 밀어 올렸으니까 내일 또 봐야죠. 그래서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게 될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